타우루스 특급의 중요한 손님. 시리아의 겨울 아침 5시였다. 알레포역의 플랫폼을 따라 철도 안내판에 타우루스 특급이라고 표시된 열차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열차는 조리실 겸 식당차 한 량과 침대차 한 량, 그리고 일반차 2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번쩍거리는 제복을 입은 젊은 프랑스 중이와 작고 마른 남자가 침대차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조그만 남자는 귀에까지 목도리를 감고 있어서 보이는 거라곤 빨간 코끝과 말려 올라간 콧수염의 양쪽 끝밖에 없었다. 날씨는 매우 추웠다. 이런 날씨에 낯선 사람을 배웅하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디보스크 중위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 중위는 세련된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중위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는 몰랐다. 물론 늘 그랬듯이 이런 경우엔 떠도는 소문이 있었다. 중위가 모시는 장군이 자꾸만 성질을 부릴 즈음에 갑자기 이 낯선 벨기인이 나타났다. 그는 먼 영국에서 온 듯했다. 기묘한 긴장감에 일주일이 흐른 뒤 돌연 몇 가지 사건이 벌어졌다. 장래가 유망하던 장교 한 명이 자살했고 또 다른 장교는 사임했다. 근심에 찼던 얼굴들은 갑자기 밝아지고 경계령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디보스크 중위가 모시는 장군은 10년이나 젊어진 것처럼 보였다. 디보스크 장군과 이 낯선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었소, 친구. 장군이 감격에 겨워 말했다. 그 말을 할 때 장군의 희고 커다란 콧수염이 부르르 떨렸다. 당신이 프랑스 군대의 명예를 구해주었소. 그뿐만 아니라 무수한 학살을 막아주었소. 내 요청을 받아들여준 데 대해 어떻게 감사를 표시해야 할지 모르겠소. 이렇게. 이름이 에르퀼 푸아로라는 낯선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 역시 내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장군은 지난 일을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의 그럴싸한 대답을 한 다음 다시 한번 프랑스와 벨기에에 대해 영광과 명예에 대해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따뜻하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대화는 끝났다. 디보스크 중위는 여전히 내막을 몰랐지만 타우루스 특급으로 떠나는 푸아로 씨를 배웅하라는 임무를 맡게 됐다. 그래서 중위는 전도 양양한 젊은 장교다운 열성을 보이며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까? 내일 아침이면 이스탄불에 도착하실 수 있겠군요. 디보스크 중위가 말했다. 이 말을 건넨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어차피 기차가 출발하기 전 플랫폼에서 나누는 대화란 몇 번씩 되풀이되게 마련이었다. 그렇군요. 푸아로가 맞장구를 쳤다. 그곳에서 며칠 머무르실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스탄불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지나가면 두고두고 아쉬울 겁니다. 이렇게요. 그는 뭔가 묘사하듯이 손가락으로 따닥 하는 소리를 냈다. 급하게 처리할 일도 없으니 거기서 며칠 느긋하게 머무를 생각입니다. 소피아 성당은 아주 훌륭하지요. 디보스크 중위가 말했다. 사실 그는 그 성당을 본 적조차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플랫폼을 휩쓸고 지나가자 두 남자는 몸을 떨었다. 디보스크 중위는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흘긋 손목시계를 훔쳐보았다. 5시 55분이었다. 5분만 더 버티면 되겠군. 상대방이 자신의 시선을 눈치챘을까봐 디보스크는 서둘러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이맘때에는 여행객들이 거의 없군요. 두 사람 머리 위쪽에 있는 침대차의 창문을 올려다보며 디보스크가 말했다. 푸아로가 동의했다. 그렇군요. 타우루스 산맥에서 폭설로 발이 묶이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그런 일도 있습니까? 그럼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직 없지만요. 그런 일이 없기만을 바라야겠군요. 유럽발 일기예보에선 날씨가 나쁘다던데요. 최악이라더군요. 발칸반도에는 폭설이 내렸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라던데요. 그렇군요. 이야기가 또다시 큰길까봐 디보스크 중위가 서둘러 덧붙였다.
내일 저녁 7시 40분에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소피아 성당은 아주 훌륭하다고 하더군요. 아마 굉장할 겁니다. 그들 머리 위쪽이 침대차 객실 중 한 칸에서 젊은 여자가 블라인드를 옆으로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메리 더벤햄은 지난 목요일 바그다드를 떠난 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키르쿠크행 열차에서도 모수리 호텔에서도 지난밤에도 그녀는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침대 칸은 난방이 지나쳐 찜통같이 더웠다. 더 이상 누워있기에 지친 그녀는 일어나서 창 밖을 내다보았다. 아랍인들의 말다툼 소리가 들려오는 어둠 속의 긴 플랫폼 외엔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게 없었지만 여긴 알레포가 분명했다. 그녀가 묵는 객실 창문 아래에서는 두 남자가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명은 프랑스인 장교였고 다른 한 명은 커다란 코스염을 기른 조그만 남자였다. 그녀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렇게 꽁꽁 감싼 사람은 처음 보았다. 바깥 날씨가 아주 추운 게 분명했다. 그래서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난방을 해대고 있는 것이리라. 그녀는 창문을 좀 더 끌어내리려고 해보았지만 창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차장이 두 남자에게로 다가갔다. 열차가 출발하려 하니 기차에 오르는 게 좋겠다고 차장이 말했다. 그러자 그 조그만 남자가 모자를 벗었고 달걀 모양의 머리가 드러났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보여 메리 더벤햄은 웃고 말았다. 이런 종류의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기는 힘들 것 같았다. 디보스크 중위가 작별 인사를 했다. 작별의 말을 미리 다 머릿속에 그려두고 마지막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다. 대단히 아름답고 매끄러운 인사말이었다. 푸아로 역시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다정하게 대답했다. 기차에 타십시오, 선생님. 차장이 말했다. 쉬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푸아로가 기차에 올랐다. 차장도 그 뒤를 쫓아 기차에 올랐다. 푸아로가 손을 흔들자 디보스크 중위가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기차는 한번 크게 덜컹거린 다음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에르큘 푸아로가 중얼거렸다. 디보스크 중위는 신음을 내뱉었다. 정말 추운 날씨였다. 여기입니다. 차장이 커다란 몸짓으로 훌륭한 침실과 깔끔하게 정리된 짐을 보여주었다. 손가방은 이곳에 두었습니다. 차장이 펼친 손이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다. 에르큘 푸아로는 그 손 위에 지폐 한 장을 접어서 올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차장의 태도는 활달하면서도 재빨랐다. 제가 선생님이 차표를 맡아두겠습니다. 여권도 제게 주시지요. 선생님께선 이스탄불에서 내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푸아로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승객이 별로 없는 것 같군요. 예, 다른 승객은 두 분뿐입니다. 두 분 다 영국 분이시죠? 인도에서 오신 대령님과 바그다드에서 오신 젊은 영국 숙녀분이십니다. 푸아로는 작은 페리에 음료수 한 병을 주문했다. 아침 5시는 기차 타기에 애매한 시간이었다. 동이 트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이번 해결한 사건을 생각하며 모자란 잠을 자기 위해 푸아로는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잠에 빠져들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9시 30분이었다. 푸아로는 뜨거운 커피를 마실 생각으로 식당 차로 갔다.